네, 안녕하세요. Introduction to Generative Models 발제를 맡은 12기 이정우요. 예, 먼저 이제 지금 학교 시작하고 거의 2달 동안 했는데 정말 그래도 많은 걸 배웠더라고요. 이제 Generative Models 배우기 전에 잠깐 약간 저희가 어떤 걸 배웠나 그냥 보자면 처음에 이제 간단한 뭐 수학 같은 거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을 배웠고 이제 딥러닝 들어가기 전에 머신러닝 특히 이제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배우면서 뭐 CV 관련해서 이제 CNN이나 CV 태스크 그리고 관련 뭐 모델들 이런 것도 배워봤고 이제 NLP 태스크에서 이제 RNN 트랜스포머 그리고 LLM 이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뭐 추천 시스템이나 이런 곳에서 또 자주 쓰이는 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걸 또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세션이 이제 5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5번 중에 4번이 이제 생성 모델 관련 세션이에요. 그래서 그 스타트를 이제 끊으려고 네, 합니다. 그걸 하기 전에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간단하게만 풀자면 뭐 지도 학습은 이제 뭐 데이터가 x랑 이제 y가 있는 거고 그 레이블 y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싶은 게 어떤 데이터 x랑 그 레이블 y에 대한 관계를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거고 뭐 예시로는 이제 뭐 리그레션 여기 있는 이런 거 이제 피팅을 하려는 거고 또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그런 뭐 분류도 있고 이미지에서는 이제 뭐 강아지냐 고양이냐 그런 분류도 있고 또 이제 객체 탐지 이런 식으로 뭐 CV 태스크에서 어떤 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어떤 물체에 대한 어떤 x, y 그리고 뭐 width, height 이런 거나 뭐 컨피던스 스코어 이런 거 이제 내뱉는 뭐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뭐 지도 학습을 할 수 있겠고 반면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도 배워봤어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레이블 Y가 없는 이게 그냥 데이터만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여기서 이 목표는 이제 어떤 스트럭처, 숨겨진 스트럭처를 찾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히즈니를 적용을 한 거고 히즈니를 이제 적용한 다음에 차원 축소해가지고 이제 좀 시각화한 거고 되게 좀잘 차원 축소된 걸 이렇게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GMM이라고 가우지안 믹서 모델 클러스터링 중에 하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약간 복습을 해봤고 컨텐츠는 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또 시작을 하기 전에 또 분류체계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랑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이걸 구별하는데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판별 모델이 뭐냐라고 한다면 어떤 입력 데이터 X 어떤 데이터 X에 대해서 이제 그 알맞은 레이블 Y를 이제 예측하는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뭐 CNN 같은 거를 이제 적용한다 했을 때 이제 아웃풋으로 어떤 cat given 요 이미지의 probability 또 이제 도그 given 이 이미지의 probability 이걸 이제 내뱉게 하고 뭐 여기서 소프트맥스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이제 아 이 친구 이제 캣이다 뭐 요 밑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제 도그가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게 어떤 y given x의 probability 어떤 확률 분포를 학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판별 모델이 어떤 모든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 디스트리뷰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위에서 이제 강아지, 고양이 구별을 하는 이제 CNN을 잘 학습을 했어요. 잘 학습을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되게 못생긴 이제 원숭이가 들어오는데 이제 이 CNN을 똑같이 거쳤는데 여기 캣 기본 이 이미지가 더 높아가지고 이제 CNN은 아 이 이미지가 이제 캣이다 라고 내뱉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올바른 어떤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뭐 정말 의미 없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제 도그라는 어떤 라벨을 뱉게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뭐 학습하지 않은 어떤 유형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어서 따라서 이제 데이터의 어떤 진짜 실제 구조, 어떤 스트럭처나 분포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discriminative 모델, 판별 모델이고 반면에 이제 generative 모델, 생성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확률 분포, 뭐 x에 대한 확률 분포나 이제 x 기분 y의 확률 분포를 배웠는데 아까 그 discriminative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y 기분 x를 배우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x의 분포는 이제 x 기분 y를 배운다. 라는 거고 이제 위에 이미지를 보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했더니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그런 거 있고 이제 원숭이에 대해서 딱 이제 이상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좀 확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원리로 이제 라벨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x 기분 y의 probability 이런 거를 이제 확률 분포를 구한다면 이제 라벨이 주어졌을 때의 어떤 이미지의 probability를 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또 강아지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성 모델에서는 그 데이터의 분포랑 이제 모델의 분포가 비슷하게 되게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데이터의 분포이고 이제 그렇게 빨간색처럼 근사하게 되게끔 하는 게 이게 생성 모델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잘 학습한 어떤 생성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생성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뭐 밀도 추정, 뭐 density estimation, 그리고 representation learning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밑에 피규어를 보면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런 P 데이터 X라는 이제 분포를 따르고 잘 학습을 해서 이제 P 모델 X가 이제 P 데이터 X랑 이제 근사하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샘플링을 하면 마치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게끔 이런 것처럼 이제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생성 모델이고 그럼 이제 그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할 거냐. 그러니까 즉 그 어떤 파라미터 세타 어떤 스타라는 걸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조금 정의를 해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세 가지 정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모델 패밀리, 두 번째는 이제 러닝 오브젝티브, 세 번째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인 거고 이제 모델 패밀리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 P 세타 X 이게 P 모델 X예요. 이게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인데 여기 오른쪽 피규어에 봤을 때 여기 모델 패밀리가 있고 세타가 어떤 M에 속하는 라고 했을 때 여기 초록색 바운더리가 이제 모델 패밀리가 되는 거고 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뭐 어토 리그레시브나 BA, 뭐 디퓨전 이런 생성 모델 알고리즘의 어떤 그런 게 이제 모델 패밀리다 라는 거고 이제 그 러닝 오브젝티브는 이 P 데이터라는 분포랑 이제 P 세타라는 분포의 어떤 뭐 디스턴스가 최소화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봤을 때 P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픽스들을 붙일 거고 뭐 잘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P 데이터에 대한 거리가 가장 작게 되게끔 이제 학습을 하고자 한다 하는 거고 이제 최적화는 말 그대로 그냥 파라미터 업데이트 잘하는 건데 그냥 이건 뭐 이전에 배운 어떤 모델에서도 뭐 어떤 세타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됐을 때 이제 점차 이제 업데이트 해가면서 최적의 파라미터 찾게끔 되는 게 이제 그 뭐 생성 모델 이제 정의할 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 모델에 대해서 좀 어떤 분류 체계가 이렇게 되게 있는데 사실 처음 보면 이게 조금 어지럽거든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션에서는 일단 오토 리그레시브, 그리고 여기 BA, 겐, 디퓨전 이렇게 네 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다룰 예정이고, 이 어쨌든 분류를 하는 거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브랜치가 이제 explicit density 그리고 implicit density인데, explicit density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 세타 x 어떤 모델의 그 분포를 이제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브랜치가 또 나뉘는데, tractable density랑 이제 approximate density이고, tractable의 뜻은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확률 분포 이제 정의도 하고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explicit tractable density 모델이고, 이제 반면 이제 explicit approximate density 모델은 정의는 하는데 이걸 직접 계산은 못해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의 근사를 계산하게 된다 하는 게 이제 explicit 모델에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implicit density 모델은 그 확률 분포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샘플링이랑 학습을 진행하는데, 여기 뭐 두 개가 있긴 한데 사실 거의 겐만 알아도 이제 될 텐데, 겐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레이터에서 이제 xhat이라는 어떤 페이크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고, 아니 생성을 하고, 이걸 실제 데이터 x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거고, 이제 학습이 끝나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버리고 이제 제네레이터로 잘 생성한다. 이렇게 분류 체계가 나눠지는 거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explicit density 모델 먼저 보자면, 이 explicit density 모델은 이제 확률 분포를 이제 명시적으로 정의하는데, 어떤 파라미터 세타 이렇게 뭐 px 세미콜론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뭐 이렇게 D는 X1부터 M까지 어떤 M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을 때, 여기서 최적의 파라미터 세타 스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제일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우도 함수를 이제 최대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식들이 사실 뭐 수리 통계학 같은 거 듣거나 아니면 뭐 세션에서도 한번 뭐 다뤘으니까 보면 뭐 와닿을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조인트 PDF가 될 거고, 조인트 PDF의 어떤 결국엔 이제 또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최다시켜주는 파라미터를 세타 스타로 두는 거고, 이제 로그를 씌워도 어차피 1대1 대응이니까 똑같이 argmax가 될 테고, 이제 로그 안에 곱은 이제 로그 각각의 썸이 되니까 또 로그가 이제 서메이션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게 이제 세타 스타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계산을 조금 해보면 이 P 데이터라는 분포랑 P 모델이라는 분포의 KL 다이버전스, 그리고 아까 언급을 잘 못했는데 아까 위에서 여기서 디스턴스를 최소화시킨다 라고 했는데, 보통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디스턴스 같은 걸 이제 비교를 하니까 이제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 분포를 좀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KL 다이버전스, 이제 벤슨 샤넌스 뭐 다이버전스, 디스턴스, 이거를 뭐 이런 어떤 다이버전스를 좀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최소화하는 게 KL 다이버전스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게 돼요. 사실 이거 증명이라고 하기 약간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성립이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 KL 다이버전스 뭐 P 데이터랑 이제 P 세트에 대한 KL 다이버전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고, 이제 뭐 로그 B분의 A가 이제 로그 A 빼기 로그 B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쓴 거예요. 이제 이게 똑같이 쓴 건데, 여기서 이제 밑에를 먼저 본다면 이제 argmax 세타에 대해서 argmax 하는 건데, 여기 첫 번째 있는 텀은 세타랑 관련이 없는 식이라서 그냥 이걸 날려도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expected log likelihood가 돼가지고 결국엔 이게 K의 답을수록 뭐 최소화시키는 거랑 똑같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뭐 인트로덕션은 끝났고 오늘은 이제 explicit density를 위주로 좀 많이 다룰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explicit tractable density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auto-regressive 모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뭐 auto-regressive 모델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이제 뭐 RNN, 뭐 LSTM, 뭐 이런 모델이나 NLP, 뭐 GPT 같은 어떤 모델에서 좀 auto-regressive한 어떤 성질이 있다라는 건데 뭐 여기 GPT가 이렇게 있을 때 뭐 토큰이 이제 X1, X2, X3, X4가 이제 입력 센텐스를 이제 들어왔고 이제 X5를 이제 예측을 할 때 이제 뭐 그 이전에 있는 토큰들을 이용해서 예측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회귀적 auto regressive하다 뭐 그런 건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explicit tractable density 즉 이제 명시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걸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뭐 정의를 하냐라고 한다면 이 확률 분포가 이제 조인트 PDF가 되는데 여기 이제 체인룰 연쇄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가 이제 x1부터 xt까지 이렇게 틱에 이렇게 뭐 타임 시리즈 뭐 꼭 타임 시리즈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뭐 어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좀 이제 조건부 분포들의 곱으로 이렇게 쭉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px1 이제 px2 given x1 이제 px3 given x1과 x2 이제 쭉쭉 해서 이제 별 되고 이걸 이제 더 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즉 이제 조인트 PDF를 트랙터블 계산 가능한 이제 조건부 분포들의 곱으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NLP 같은 경우 이제 어토 리그레시브 잘 봤을 텐데 그럼 이제 CV 뭐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자기회기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제 픽셀 바이 픽셀로 생성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식은 앞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요. 여기 n제곱인 이유가는 이제 n 바이 n 이미지라서 나온 거고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와닿을 건데 첫 번째 픽셀을 이제 잘 샘플링하고 이제 이걸 뭐 x1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픽셀이 있겠죠? 두 번째 픽셀을 이제 px2 given x1에서 이제 잘 샘플링을 하고 뭐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 바이 픽셀로 이제 세 번째도 샘플링하고 네 번째도 샘플링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한 줄 또 채우고 그 다음 줄 채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진행해서 이제 생성을 하는 이런 모델이 이제 픽셀 RNN이라는 어떤 모델이고 여기 이제 각 RGB 픽셀들이 이제 자기계기적으로 잘 생성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식으로 봐도 이 PXI 기분 이 X가 I보다 작다는 이제 X1부터 이제 XI-1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결국엔 또 조건부 분포들의 곱으로 잘 정의가 된다. 그리고 여기 R 여기 red에 대해서 조건부가 걸렸고 여기 G에 대해서도 잘 조건부가 걸렸고 그다음에 이제 B given R과 G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 분포들 곱으로 된다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할 때 R에는 뭐 정확히는 LSTM을 이용해서 해당 픽셀이 이제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이전 픽셀들의 히든 스테이트와 이제 셀 스테이트를 통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 여기 식을 보면은 여기 뭐 셀 스테이트가 이제 CI-1이고 이게 이제 CI로 업데이트 될 거고 이제 CI에 따라서 뭐 HI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생성이 되려고 할 때 이거의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할 때 이제 이전 픽셀들 이런 거 여기 있는 이전 픽셀들 히든 스테이트랑 이제 셀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구조다. 그래서 실제로 뭐 생성을 해봤을 때 여기 이제 위쪽 아니 밑쪽을 가리고 위쪽만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생성을 하게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생성 결과들이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원본 이미지. 근데 뭐 지금 기준에서 보면 솔직히 조금 많이 아쉽죠. 이런 거 보면 되게 아쉽긴 한데 이게 아마 10년 전 논문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셨구나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픽셀 CNN이고 사실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이제 픽셀 RNN과 같은 아이디어인데 이제 RNN 대신에 이제 CNN을 사용한 거고 CNN을 사용하면 뭐가 좋냐 라고 한다면 이제 병렬적으로 이제 트레인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트레이닝을 좀 빨리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이제 트레이닝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의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한다 하는 거고 뭐 여기서 이제 뭐 마스크 컨볼루션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뭐 하는데 뭐 그건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제 논문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좀 이 픽셀 RNN과 픽셀 CN은 둘 다 이제 순차적으로 생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픽셀이 있어야 그 다음 픽셀을 생성을 하니까 좀 많이 느리다 하는 게 좀 큰 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트랙터블, 아니, 익스플리시트 트랙터블 덴시티 중에 하나인 어토 리글스를 볼 거고 이제 이미 봤고 노멀라이징 플로우도 이제 익스플리시트 트랙터블 덴시티 중에 하나인데 뭐 안 다룬 이유는 이제 성능이 별로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 이제 approximate density에 대해서 볼 건데 explicit approximate density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 분포를 잘 정리를 하는데 직접 계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근사를 계산하는데 이걸 좀 설명하기 전에 어떤 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그 확률 분포를 이제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통해서 이제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기서 왼쪽에 있는 피겨도 이제 Z가 X에 영향을 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뭐 젠더, 뭐 아이 컬러, 헤어 컬러, 포즈라는 어떤 일종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건데 사실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하는 건데 사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처음 제시된 어떤 세션에서 처음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이게 언제 처음 얘기가 됐지 하고 세션을 봤는데 언슈퍼바이즈 러닝 2인가? 1인가? 거기 이제 뭐지? 클러스터링을 다룰 때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이제 도입했다 하는 건데 이제 EM 알고리즘 혹시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뭐안 나시겠죠? 뭐. 좀 익스펙테이션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뭐 그런 알고리즘인데 사실 여기서 오늘 다룰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좀 나중에 다룰 거긴 한데 어떤 z 기분 x 여기는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x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probability를 이제 추론하고 m 스텝에는 이제 맥시마이즈하고 이게 반복을 하는 게 이제 EM 알고리즘이었으니까 아무튼 이건 뭐 좀 딴 얘기였고 이제 잠재 변수 예전을 이제 우리가 몰라서 어떤 걸 뭐 여러 개를 이제 존재하고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데이터 X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Z를 선택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또 직관적으로 생각하고는 이제 사후 분포 P 어떤 Z 기분 X를 고려를 해보자 라는 거고 이제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이제 P Z 기분 X는 PX분의 이제 PX 기분 Z 그리고 PZ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포스터리어 사후 분포가 되고 밑에는 이제 에비던스가 되고 이제 PX 기분 Z는 라이클리우드가 되고 PZ는 이제 파이어 같은 뭐 이게 이제 베이즈 정리인데 이게 조금 안타깝게도 이 분모에 있는 PX를 계산을 하거나 좀 계산하는 게 그냥 어렵거나 진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제 PX를 좀 펼쳐보면 이제 PX를 이제 어떤 PX, Z라는 어떤 조인트 PDF를 이제 서메이션 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뭐 Z가 되게 고차원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산이 잘 안 된다
인트랙터블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 사분포 PZ 기분 X도 계산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PZ 기분 X 근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스토캐스틱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디터미니스틱 결정적으로 분석하는 건데 이 두 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 MCMC가 이제 좀 스토캐스틱 분사이고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는 이제 결정적 분사 요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생성 모델과는 약간 조금 별개 얘기일 수 있어요. 있는데 뭐 조금 진행을 해보자면 어떤 F의 expectation을 이제 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Z라고 했을 때 이제 FZ, PZ의 어떤 인테그랄이 되는데 이제 이걸 계산 못해서 어떤 F 햇이라고 어떤 에스티메이터를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ZL의 어떤 FZL의 어떤 서메이션의 평균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이 ZL을 이제 구하려면 어쨌든 샘플링을 이 PZ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샘플링이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뭐 통계학에서 뭐 보통 이제 뭐 정규 분포 배우고 뭐 그러는데 되게 뭐 이상한 분포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샘플링 어떻게 하냐 이게 또 하나의 또 토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샘플링 어떻게 하냐를 이제 조금 오늘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주어진 거는 우리가 아는 분포에서 샘플링이 가능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유니폼 0에서 1에서 이제 수도 랜덤 넘버를 이제 생성할 수 있다가 이제 주어졌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분포에서 어떻게 샘플링을 할 거냐 인데 이제 이 해당 분포에 인버스 CDF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고 CDF는 이제 여기 밑에 아마 정의가 있을 텐데 fx가 이제 이렇게 x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확률이 되고 이 확률은 이제 0과 1 사이니까 CDF의 값도 이제 여기 0과 1 사이인 거 있겠죠? 근데 이제 인버스 CDF 역 함수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정역이 0과 1 사이가 되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샘플링 한다는 건데 왜 이걸 사용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 x를 f 인버스 u 이렇게 정을 했을 때 x의 CDF가 fx가 돼요. 그럼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f 얘가 이제 어떤 probability x가 스몰 x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x 자리에 그 f 인버스를 넣는 거고 그러고 이제 다시 f를 이제 각각 이렇게 좌변 우변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이제 u가 f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u에 대한 어떤 probability 이렇게 u에 대한 어떤 CDF가 필요하게 되는데 u에 대한 CDF는 이제 x 0과 1 사이에서는 x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fx가 나와요. 되게 약간 처음 본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probability x가 스몰 x보다 작은 확률이 라지 f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분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f라는 분포에서 샘플링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유니폼 0과 1에서 샘플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CDF를 적용해가지고 이걸 이제 세팅을 해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5페이지에 뭐 예시가 하나 있는데 예시는 아니고 그냥 그림을 보자면 여기 F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에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인버스 CDF를 봤을 때 여기 0과 1 사이 이렇게 정의하게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우측에 있는 건 이제 그냥 CDF, 인버스가 아니라 그냥 CDF고 이제 y 값이 0과 1 사이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래프를 이제 좀 좌측에서 먼저 본다면 이제 U1 이렇게 샘플링을 뭐 0과 1 사이에서 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인버스 F 인버스 U1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X1이 되는 거고 이 U2A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이 값에 따라서 이게 뭐 X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이다. 되게 쉽죠? 어, 그래서 이제 36페이지 여기 있는 것도 그냥 지수 분포에서 어떻게 샘플링 하냐 하는 거 이제 지수 분포에 PDF, CDF 그리고 인버스 CDF가 있는데 인버스 CDF는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지수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그냥 CDF인데 그래서 이거 0과 1 사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니폼 0과 1 사이에서 샘플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0.7 이런 게 나왔다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인버스 트랜스폼 써가지고 여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5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x1 같은 게 되는 거고 이제 0.4에서 이제 유니폼 분포에 이제 뽑았다 했을 때 여기서 이제 1이 되는 거고 이게 x2가 되는 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게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입니다. 되게 쉽죠? 계산이 좀 복잡한 거지 그 원리는 아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은 이제 리젝션 샘플링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원하는 분포, PZ가 있는데 여기서 샘플링하는 게 좀 어렵고 어떤 샘플링하기 상대적으로 좀 쉬운 QZ 같은 걸 선택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정규 분포, 아니 앞에 있는 유니폼 분포 이런 샘플링하기 쉬운 분포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걸 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이 P가 타겟 분포가 되는 거고 이 Q가 이제 프로포절 분포가 되는 거고 유잭선 샘플링은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는데 되게 이거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알고리즘 설명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PZ가 우리가 원하는 분포예요. 그리고 QZ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이제 K배 한 거예요. K배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샘플링 하는 건데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Z 제로가 이제 뽑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QZ 제로라는 어떤 함수 값이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샘플링을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폼 0과 KQZ 제로에서 이제 샘플링 한 번 더 해요. 샘플링을 더 하고 만약에 이게 여기 있는 값이 이제 뭐 A라고 할게요 그냥 이게 만약에 샘플링 했는데 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에 떨어진 거겠죠? 그럼 이제 accept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쪽 A와 이제 KQZ 제로 사이에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reject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Z가 또 여기서 뭐 샘플링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다 회색 영역이니까 뭐 사실 유니폼 뭘 뽑아도 이제 다 리젝이 된 상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색 영역이 이제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유니폼 K와 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K, Q, Z 뭐 원이라 할게요. Z1에 대해서 했을 때 이제 뭐 뭘 뽑아도 이제 다 이 하얀색 영역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억셉트를 한다. 그래서 이제 유잭선 샘플링이고 그걸 이제 좀 수치적으로 잘 표현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되게 쉽죠? 아니, 사실 막 엄청 아니 사실 맨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긴 해요. 근데 좀 수식적으로 안 보고 대충 약간 이해를 해보는 게 목적이라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한편에 이제 샘플이 억셉이 될 확률이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이제 P 업세트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은 이제 K분의 1 이제 PZ, DZ의 어떤 인테그랄이 되는데, 이 값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분포니까 픽스드 된 값이거든요. 근데 억셉이 많이 됐다는 건 이제 그 샘플을 취하겠다라는 건데, 반대로 이제 리젝이 적은 게 당연히 좋겠죠. 뭐 거절 당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결국에 이제 K가 작을수록 샘플링이 성능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K를 뭐 이렇게 정하는데, 그러니까 뭐 Q와 P의 수프리멈, 뭐 최소값이라고 약간 대략 생각을 해도 되는데,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K를 잘 정해가지고, 네, 샘플링을 진행하는 게 리젝션 샘플링이다. 네, 그리고 뭐 여기 샘플들은 이제 100개 샘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리젝션 샘플링을 해봤는데, 뭐 빨간색 같은 건 이제 리젝 당한 거고, 파란색이 이제 억셉된 거. 그래서 이걸 이제 31개를 이제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500개에 대해서 179개를 이제 취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리젝션 샘플링입니다. 뭐 이런 거고, 뭐 임포턴스 샘플링도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설명하면은, 샘플링 하려는 이유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대값 근사를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렵거나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샘플링이 어려워서, 또는 이제 이 F의 어떤 expectation을 구하는 건데, F의 분산이 너무 큰 경우 이제 기대값의 근사를 이제 계산하는 게 좀 되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포턴스 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샘플링 어떤 얘 자체가 샘플링 알고리즘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대값을 좀 근사할 수 있는 좀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식으로 보면은 뭐 expectation f가 뭐 인테그랄 f, z, pz, dz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분모 분자 이제 qz라는 어떤, 우리가 또 아까 임포터 샘플링에서 했던 것처럼 좀 프로포잘 분포를 이제 분모 분자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제 qz에 대한 expectation으로 이제 다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첫 번째 있는 expectation 이제 p에 대한 expectation이고, 이제 세 번째 줄에 있는 expectation 이제 q에 대한 expectation이라, 이제 p에서 샘플링 안 하고 q라는 어떤 우리가 지금 프로포즈한 분포에서 이제 한 이제 expectation이 된다 하는 겁니다. 되게 그냥 이해는 되죠? 되길 바랍니다. 예, 안 되면 뭐 파이팅입니다. 예,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예시 같은 걸 적어놨는데, 이거 약간 임포트 샘플링을 왜 해야 되냐, 이런 약간 이런 예시인데, 이제 어떤 좀 레어 이벤트에 대한 어떤 컨디셔널 expectation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어떤 x가 a에 속하는 probability가 되게 작다는 걸 뭐 되게 아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뭐 hx 기분 이제 x가 a에 속할 때 expectation의 근사를 이제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을 하면 이제 probability x가 a에 속할 확률, 그리고 뭐 분자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값이 좀 되게 엄청 작은 값,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극단적으로 뭐 10에 뭐 마이너스 10승 엄청 작은 값이 되는데, 만약에 된다면 이거를 이제 또 계산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하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고, 그래서 뭐 이거 대신에 이제 뭐 G라는 이제 프로포자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G에 대한 expectation을 이제 구하는 방식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임포터 샘플링입니다. 네, 그렇고 이제 MCMC 약간 인트로덕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해볼게요. 이제 세 개의 샘플링을 설명드렸는데, 인버스 트랜스폼, 그리고 리젝션 샘플링, 임포턴스 샘플링을 설명했는데,
사실 이거 좀 단점이 좀 네, 몇 개 존재를 합니다. 인버스 트랜스폼 처음에 설명했던 인버스 CDF를 사용하는 방식은 그 CDF랑 이제 역함수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제한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분포라면 CDF 구하는 거, 뭐 인버스 CDF 구하는 거 되게 쉬운데 뭐 이게 계산하는 게 이제 클로스드 폼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좀 분포에 제한적인 경우이고 이제 리젝션 샘플링이랑 임포터 샘플링 같은 경우는 고차원일 때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뭔 소리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예시를 하나 약간 가져왔는데 이제 음, 이제 멀티베리엇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제 n 6, 시그마가 이제 d 차원 D차원이라고 했을 때 PDF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타겟이 이제 평균은 다 0 벡터이고 이제 뭐 분산이 이제 시그마 p 제곱의 i니까 이제 코베런스는 0이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이제 타겟이고 프로포저를 이제 시그마 q 이렇게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프로포저를 이용해서 이제 타겟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그마 p랑 시그마 q랑 뭐가 좀 더 커야 되냐라고 한다면 시그마 q가 더 커야 됩니다. 설명을 넘어갈게요. 네, 설명 넘어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k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최적의 k 값이 시그마 p분의 시그마 q의 d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아까 여기 위에서 시그마 q가 시그마 p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 있는 값이 이제 1보다 크게 되거든요. 근데 1보다 큰 걸 d제곱 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좀 고차원일 경우에는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 라는 건데 하면 이제 MCMC 같은 경우는 좀 이전 샘플링에 비해서 좀 효율적이고 이 MCMC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칼로의 이제 앞글자를 이제 따가지고 MCMC라고 하는데 뭐 이 마르코프 체인은 또 뭐고 몬테칼로는 또 뭐냐 이거 이제 모르는 거면 더 모르는 건데 이거 뭐냐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시작해 볼게요. 네 이제 MCMC까지 왔는데 잠깐 조금 리캡을 처음부터 조금 잠깐만 하자면 이제 생성 모델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판별 모델이랑 제네레이티브 모델 이런 거 차이를 받고 이제 여기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텍소노미 분류 체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익스프레시브 덴시티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 팩터블 같은 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다 계산을 하는 거고 이제 approximate density는 이제 근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냥 어떻게 근사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좀 확률적인 접근이 있고 결정적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접근이 있다. 근데 이제 확률적 접근에서 이제 MCMC가 있어서 그 MCMC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MCMC가 이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칼로의 약자이고 이게 사실 뭐 넣을 게 없어서 그냥 베이스 정리 또 넣은 거고 사후 확률이 이제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의 비례를 한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세타랑 관련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몬테칼로가 뭔지 보면은 사실 몬테칼로 생각보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배수의 법칙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모르시면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제 표본들의 막 샘플링 이제 파이나이트하게 이제 뽑았다고 할 때 그 파이나이트 하고 이제 그거 이제 n으로 무한대로 보낸다면 이제 모평균에 가까워진다 라는 게 이제 대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이 되는데 그냥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고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의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타라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모수가 g의 x를 이제 0과 1 사이에서 어떤 인테그랄을 한 거를 구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사실 확률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좀 뉴머리컬, 좀 수치적으로 좀 하거든요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G에 X가 있을 거고 X가 있고 여기 0, 1이 있고 다들 그 구분 구적법인가? 다들 그거 아시나요? 약간 여기 n분의 1 하고 이제 n분의 2 하고 쭉 해서 이제 n분의 n-1 해서 이제 요 네모난 걸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걸 이제 다 직접 이제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서 이 적분을 계산하는데 이 n이 좀 파이네트 하면은 이 어쨌든 그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적분값이랑 좀 근사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좀 수치적으로 이제 다가가는 건데 반면에 이제 확률적인 접근은 이 여기 0과 n분의 1 이렇게 되게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샘플링 하는 거예요. 즉 이게 0과 1 사이에 이제 어떤 유니폼 이렇게 있을 때 이 U를 이제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뭐 0.3 이게 샘플링 되고 뭐 또 이제 0.1 샘플링 되고 막 샘플링을 많이 해서 그거의 평균을 내도 그게 이제 모평균과 근접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세타 헷이랑 어떤 에스티메이터라고 했을 때 이게 세타로 뭐 컨버전스 한다 하는 게 이제 뭐 큰 수의 법칙이고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몬테카를로 뭐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그래서 생각보다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어요. 그게 이제 몬테칼로이고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건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좀 약간의 하나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확률 과정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확률 변수를 나열한 거예요. 이제 x1 뭐 x2 또 이렇게 확률 변수 xt까지 이렇게 나열한 거고 이런 거 뭐 시계열 같은 거 만약에 그려졌으면 조금 뭐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제 1에서 시점에서 뭐 x 뭐 t 시점에 뭐 x 그런 식인데 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의미하고 이 확률 변수 값이 이제 시점마다 변화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어떤 시작점이 0이고 t는 t 시점까지 진행했을 때 이 다음 시점 t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에 관한 확률이 어떻게 되냐 즉 이 가운데 써져 있는 xt 플러스 1 기분 x0부터 xt까지의 probability가 어떻게 되냐가 이제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르코프 체인에서는 이 현재 상태만이 이제 미래 상태의 어떤 확률이 결정되는 건데 그래서 과거 상태가 이제 미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이제 t 시점이고 이제 미래 시점은 t 플러스 1이고 이제 과거는 이제 t보다 작은 어떤 상태인 거고 따라서 이제 아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xt 플러스 1 기본 x0부터 xt가 있을 때 x0부터 xt-1까지는 날아가고 xt 플러스 1 기본 xt의 probability가 랑 이제 또 되는 게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다. 하는 게 이제 그런 확률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뭐 조금 더 약간 또 여러 개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랜지션 전이 확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이제 PIJ가 뭐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I라는 현재 이제 I라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 시점에 J로 갈 어떤 확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그냥 PIJ인데 뭐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죠. 여기 T가 있는데 왜 여기 좌측에는 왜 T가 없냐?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단 호모제니어스하다라는 가정을 했는데 뭐 그래서 이제 t에 디펜드 하지 않는 거고 뭐 호모제니어스 하지 않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t에 대한 어떤 뭐 변수가 되겠죠. 이제 전이 확률의 어떤 특성으로 뭐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뭐 확률이니까 0 이상일 거고 그러고 이제 그, 그 확률의 합이 이렇게 왜냐면 이게 i가 기분일 때 모든 j에 대해서 이제 서메이션을 해버리면 그게 1이 된다 라는 게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가 뭐냐라고 한다면 파이제이고 뭐 정의는 뭐 되게 뭐 복잡한데
처음 시점이 뭐 i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t 시점에서 이게 j가 될 확률의 평균의 리미트를 한 게 이제 파이 j가 되는 거고, 결국에 이게 약간 식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어떤 스테이트 어떤 j에 대한 뭐 롱텀 프로포션이다 라는 거고, 사실 이게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 여기는 i가 있는데 왜 여기 i가 없냐 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그 말코프 체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에 디펜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값이 되든 결국엔 이제 그 초기 값이 크게 상황이 크게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뭐 수렴 속도에는 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국엔 뭐 수렴을 한다. 라는 게 이제 또 말코프 체인인데, 이제 MCMC 이런 시뮬레이션을 좀 돌리기 위해서 좀 말코프 체인의 조건들이 좀 있어요. 뭐 irreducibility, 그리고 periodicity, 그리고 time reversible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하나씩 살펴볼게요. 뭐, 이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트가 두 개 있는 그런 뭐 마르코프 체인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본다면 이 발음이 안 되네요. 아무튼 이게 이제 뭐냐라고 한다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도 다른 스테이트 뭐 자기 자신도 되고 이게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이 왼쪽에 어떤 체인이 있을 때 마르코프 체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에서 뭐 2 가는 건 이제 0.7의 확률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0.6의 확률로 3도 갈 수 있고 1에서 3으로 또 1에서 4도 이렇게 잘 갈 수 있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4에서 1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1의 확률로 3으로 가는데 3에서는 이제 3으로밖에 안 가거나 4로밖에 안 가요. 그래서 2로 가는 어떤 루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reducible 하다. 즉 이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스테이트가 도달하는 게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이제 irreducible 한 건 이제 다 된다.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또 길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이제 4에서 1로 가는 게 되는 거고, 4에서 2로 가는 것도 되고, 결국 뭐 이런 게 이제 irreducible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aperiodic 하다는 건데, 뭐 이게 좀 수식으로 보면 조금 헷갈리고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이제 periodic 하다는 게 이제 주기 관련된 건데, 이제 주기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주기라는 개념을 여기 써두진 않았는데, 어떤 자기 스테이트에서 자기 스테이트로 오는데 어떤 걸리는 이런 횟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에서 다시 1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을 때 몇 번을 거쳐야 되냐 하면, 이제 한 번, 두 번, 최소 두 번이 되죠. 그리고 뭐 한 번, 두 번, 뭐 다시 세 번, 네 번. 그래서 뭐 2, 4, 6,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죠. 마찬가지로 뭐 다른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이제 2의 배수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도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two periodic하다 하는 거고, 이제 가운데 있는 건 three periodic 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은 3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3, 1, 2, 3 에서 3번, 뭐 여기서 이제 3, 1, 뭐, 또뭐 3, 1, 4, 5, 1, 2, 3 해서 6번, 그래서 3번, 6번, 뭐 3의 배수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스테이트도 다 그럴 거고, 그래서 3 periodic 하다 하는 건데, 이 A periodic 하다는 건 이제 A가 붙었으니까 좀 periodic 하지 않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주기가 깨졌다라는 거고, 사실 뭐 여기서 보면은 3 스테이트만 봐도 3에서 3 도달할 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회귀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피리어드가 1이 되니까 A 피리어드 하다, 뭐 이제 이게 또 말코 체인의 또 조건 중에 하나고, MCMC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고, 또 세 번째는 꼭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사실은 뭐 성립을 하는 게 좀 인생이 좀 편해져서 웬만하면 또 성립을 해가지고 그런 속성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타임 리버서블 한 건데, 이게 마르크 체인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동해도 마르크 체인이다 라는 거고, 이제 뭐 스테이트 0에서 이제 m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알파 0, 알파 1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뭐 사실 역방향으로 이렇게 취해가지고 해도 똑같이 그냥 마르코스 체인이 되면 이제 타임 리버서블 하다. 근데 수식적으로 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고 뭐 이제 그러면 이제 디테일드 밸런스가 만족이 돼서 어떤 파이라는 어떤 좀 이 어떤 분포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제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도 봤고 그럼 MCMC가 이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칼로 이건데 이거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합친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은 이제 irreducible, aperiodic, and reversible 한 어떤 마르코프 체인에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파이에서 이제 랜덤 샘플을 이제 생성하는 거고 이제 몬테칼로는 이제 그 랜덤하게 이제 XT를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평균을 낸다. 한 게 이제 FX의 expectation을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를 한다. 라는 건데 이 MCMC가 이제 하우 분포에서 좀 샘플링 하고 싶을 때 꽤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MCMC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랑 그리고 깁스 샘플러 이렇게 알고리즘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본다면 사실 이거를 보고 이해를 약간 하는 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55페이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이니셜 스테이트 뭐 이렇게 하나 샘플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두 번째를 샘플링 하는데 거기서 또 뭐 억셉이 돼가지고 얘를 또 샘플링하고 또 다음 거 샘플링하고 또 억셉돼서 얘 취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여섯 번째인가요? 그래서 이제 얘를 샘플을 사실 했는데 이제 얘가 리젝이 돼가지고 얘를 취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또 취하고 여기 억셉하고 억셉하고 또 여기 중간에 여기 점선 있는 부분 보면 사실은 원래 얘도 샘플링 했는데 리젝이 돼가지고 샘플링 안 하고 또 다시 샘플링 해서 얘를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는 게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고 이 수도 코드만 봐도 뭐 그게 그 여기 네 번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게 만족이 되면 이제 그걸 취하는 거고 아니면 뭐 그다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계속 그냥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뭐더 디테일한 건 이제 딱히 설명은 안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종의 억셉트, 리젝트 메커니즘이고 이제 그 확률이 이제 0.2랑 0.5 사이일 때 좀 적절하다. 그러니까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적절한 이제 프로포저를 또 골라야 된다. 여기 Q가 이제 또 프로포저인데 보통 이제 정규 분포 이런 걸 고르거든요. 정규 분포 같은 걸 왜 고르냐라고 한다면 여기 요 어떤 스트레시홀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Q, XT 기분 X 프라임이랑 이제 Q, X 프라임 기분 XT를 계산할 때 만약에 정규 분포 같이 좀 대칭이라면 이제 똑같이 되니까 캔슬아웃 돼가지고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돼가지고 뭐 편한 프로포절 Q를 쓰는 게 인생이 편하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깁스 샘플러 알고리즘인데 이 같은 경우 이제 모두 억셉을 해야 되는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이제 멀티베리어 파라미터 케이스하고 이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x가 이제 d 차원인데 이제 x1 기분 x2부터 x2 xd 그리고 x2 기분 x1 x3부터 xd 그리고 마지막 이제 xd 기분 x1부터 xd-1 이 d개의 이 컨디셔널 분포를 확실히 알아야지 여기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거고 좀 그래서 좀 이거 만약에 실제로 구해야 된다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 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이 컨디셔널 분포에서 한번 뽑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 컨디션 해가지고 다시 x2를 또 뽑고 또 얘도 이제 다음 x3 기분 x1, x2, x4 해서 xd까지 또 뽑고 그래서 xd까지 이제 d개를 이제 샘플링을 하고 그걸 이제 모두 억셉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샘플링 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냥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깁스 샘플링 알고리즘이고
뭐 여기 57페이지 예시를 하나 나왔는데 그냥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이니셜 포인트를 뭐 이렇게 잡아둔 거고 했을 때 뭐 타겟 디스트리뷰션 이제 바이베리엇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여기 코브레이트가 이제 로우고 아마 로우가 양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샘플링이 잘 된 걸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MCMC고 사실 네 끝이에요. MCMC는.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보자면 이제 MCMC 약간 왜 했냐라고 한다면 아까 explicit approximate density를 구할 때 그 어떤 분포의 근사를 계산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 근사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이제 MCMC 같은 또 샘플링 기법이 되는 건데 반면에 이제 결정적으로 근사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variational inference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면은 stochastic approximation의 경우에는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근사를 계산을 하는데 variational inference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근사를 하는데 요거의 아이디어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이 PZ 기분 X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게 intractable 계산을 못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어떤 또 프로포설 어떤 분포라고 해야 될까? 또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Q라는 분포를 하나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Q, Z 기분 X를 계산을 하고 이 Q, Z 기분 X와 P, Z 기분 X가 Q, Z 기분 X가 P, Z 기분 X에 가깝게 되도록 이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방향이 이제 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분포 QZ 기분 X, PZ 기분 X의 거리인데 보통 이제 KL 달거든스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걸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최적화를 진행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건 이제 KL 달거든스 그냥 식으로 이렇게 expectation 형태로 쓴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61페이지 이제 를 보면 조금 머리가 약간 아플 수 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쉬워요. 쉬우니까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PX,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 분포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조금 분해를 해볼 거예요. 이제 로그의 어떤 P가 되는데 PX랑 세타에 관한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 probability에 그 Z가 없으니까 그 어떤 뭐 CDF나 뭐 그런 거에 어떤 합이 1이 되니까 여기 인테그랄 QZ, DZ를 이렇게 한 거고 어차피 1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인테그랄 꼴로 표현을 한 거고 그러고 이제 이 로그 안에 tx 기분 z 세미콜론 세타를 이제 여기 뭐냐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각각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여기 분모는 냅두고 분자만 계산을 해가지고 분모를 계산하면 이제 조인트 느낌으로 되겠죠. px 아니 pxz 이제 세미콜론 세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안에 이제 또 qz를 분자 분모 이렇게 각각 곱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똑같은 걸 곱하는 거니까 여기서 곱하는 건데 여기 다음 줄 넘어가는 게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로그의 차로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pxz랑 qz 그리고 여기 qz px 기분 x 세타인데 이 빨간색을 이제 묶어버리면 이제 앞에 있는 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을 묶으면 이렇게 되더라.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막 한 거예요. 네, 진짜 뭐 특별한 계산도 아니고 그냥 분모 분자에 같은 걸 곱하고 이제 컨디셔널 뭐 그런 걸
잘 따지고 한 건데 뭐 아무튼 이렇게 앞에 하나의 텀이 나오고 뒤에도 하나의 텀이 나오는데 이제 앞에 있는 텀을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어떤 L, Q 세타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은 QZ랑 PZ 기분 X가 있으니까 여기 로그가 또 있으니까 어떤 일종의 KL 다이버전스로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떤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그 PX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분해를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KL 다이버전스, Q와 P의 KL 다이버전스랑 그리고 Q와 세타에 대한 어떤 텀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 앞에 있던 그 PX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이 LQ 세타랑 이제 Q와 P의 KL 다이버전스의 합으로 되는데 근데 이 X는 이제 어떤 뭐 데이터셋 어떤 로그 라이클리후드니까 이건 상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도 보면 뭐 이렇게 로그 px 이렇게 돼 있는데 파란색 선을 이렇게 상수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fixed인 거고 사실 앞에서 여기서 이제 그 Q와 P의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의 어떤 아이디어인데 이제 얘를 최소화시키면 이제 요거가 이제 맥시마이즈가 되는 방향이겠죠? 제로섬 게임처럼. 그래서 이제 KL 다이버전 최소화하는 게 요 어떤 LQ 세타를 최소화하는 것과 같게 된다라는 거고 또 KL 다이버전스의 또 하나의 뭐 특성이 얘가 의미 아닌 어떤 수라서 항상 0 이상이라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항상 이 로어 바운드 LQ 세타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이때 PX가 베이지 정리에서 에비던스거든요. 그러니까 PZ Z 기분 X Z 기분 X가 이제 PX 이 X 기분 Z PX PZ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분모에 있는 게 이제 얘가 이제 포스터리면 분모에 있는 PX가 에비던스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에 이제 로어 바운드가 돼가지고 이 LQ 세타를 에비던스 오브 로어 바운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 글자를 따가지고 엘보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다시키는 방향으로 실제로 다음 시간에 볼 BA 같은 경우에서 이걸 이제 최다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션은 끝이고 여기 서머리를 잠깐 보자면 사실 뭐 제네레이티브 모델이 뭐냐 하고 했을 때 이제 좀 디스크리미네이티브는 이제 좀 단점이 있는데 제네레이티브 모델은 이제 분포를 학습하자 하는데 분포 어떻게 학습할 거냐 라고 한다면 일단 explicit과 implicit 이렇게 나뉘고 explicit은 잘 정의를 하는 건데 tractable 같은 경우는 잘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approximate는 근사를 계산하자. 근데 근사 어떻게 계산할 건데? 라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결정적, 디터미니스틱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데 확률적인 방식은 뭐 MCMC 같은 여기 보면 이제 마르코프 체인 그런 게 보이죠? 좀 확률적으로 접근해 보는 거고 뭐 여기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같은 디터미니스틱하게 또 근사를 해볼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된다 라는 게 이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VA를 다룰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겐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피션 다루고 이제 생성 모델 세션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 뭐 이런 거 배운다. 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임플리시트 모델로 이제 제네레이터에서 생성해가지고 생성한 거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해가지고 어드버설하게 이제 트레이닝을 한다 라는 거고 사실 BA 같은 경우는 방금 봤던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서 어떤 그 엘보 텀을 좀 최다시켜보자 하는 게 아이디어고 뭐 디피전 같은 경우는 노이즈를 점차 더해보자 약간 뭐 이런 아이디어 이제 디피전 모델인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각각 세션마다 자세히 네,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